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주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금 주중 경기가 조금 생각보다 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좀 더 주말을 조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또 조금 주말의 반등세로 조금 주중에 또 잃었던 거를 조금 찾아야 되겠죠.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와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또 추천과 질차 계속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웰링턴 피닉스. 자, 지금 현재 웰링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꼴찌로 또 추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경기를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또 바바루세스가 또 버티고 있었죠. 바바루세스가 또 뭐 작년까지는 또 팀의 원톱으로서 이렇게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시는 물론 또 에제나 루퍼 이런 자원들이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루퍼가 오늘 또 징계로 또 빠진다. 그런 가운데다가 에제가 복귀를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득점력이 조금 미진하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약간 이제 6경기 지금 현재 승리가 없어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애들레이드가 최근 또 3경기 무패행진에다가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또 홈 성적도 6승 1무 3패입니다. 6승 1무 3패로 홈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뭐 구딘이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솔직히 구딘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또 합류를 해서 그렇게 조금 좋은 활약들을 좀 못 보여주면서 요바노비치, 두쿨리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이 조금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애들레이드의 우세에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전 매치는 또 이제 약간 올 시즌 매치업 같은 경우도 약간 양 팀들이 조금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긴 했어요. 일단 웰링턴 피닉스 홈에서는 또 2대1 또 이제 또 웰링턴 피닉스 홈에서 한 차례 또 맞대결을 펼쳤는데 2대2 이렇게 조금 펼쳐졌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약간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력들은 조금 다소간 조금 하락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애들레이드 사이드와 함께 요 경기도 일정 수준의 다득점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3.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이 경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꼴찌로 추락한 웰링턴 피닉스 최근의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애들레드의 조금 호무세와 또 이제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이제 또 대만과 일본의 또 WBC 경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요 경기는 이제 조금 가타부타 또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죠. 왜냐면 또 이제 또 워낙 또 일본이 강팀으로서의 면모들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 가운데 또 전력상으로도 지금 현재 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메이저리거들이 또 질비한 데다가 뭐 오타니와 또 스즈키 뭐 이런 자원들 또 무네타카 뭐 마기슈고 또 이제 약간 조금 일본 내야 라인업들도 상당히 또 이제 약간 거포들도 조금 질비한 데다가 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라인업 자체가 조금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몰리는 경기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대만전에 한 차례 조금 패배가 있긴 했어요. 그죠? 지난번 이제 약간 프리미어 12에서 일단 이제 일본이 대만 상대로 4대 0의 패배가 좀 있긴 했지만은 일단 어제 이제 또 대만이 또 호주 상대로 3대 0의 패배를 당한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빈타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 무엇보다 이제 약간 어제 경기 때는 대만도 무엇보다 그 쉬로시가 상당히 또 잘해줬죠. 일단 이제 대만에 떠오르는 신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약간 투구수가 53개로 약간 조금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때는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또 대만도 투수력에서의 조금 한계점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그리고 대만 중심 타자죠. 첸제센이 지금 현재 손가락 부상으로 또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일본의 우세는 조금 무엇보다 조금 유력한 입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또 핸디 값도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있고 어너바도 지금 이제 오버사이드로 조금 몰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용기는 저는 어느바는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일본이 또 일정 순에 뭐 다득점의 경기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은
대만이과의 또 일본의 투수 라인업들을 잘 공략을 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어느 것보다는 역전 승패 라인업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발이죠. 오늘 대만 선발이 조금 정하의진 요런 자원이 조금 올라오는데 정하의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무엇보다 조금 이제 그 직구 위주의 조금 의존도가 조금 높은 투수로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일본 타자들이 조금 공략을 하는데도 상당히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일단 용기는 승패 라인업으로 접근 포인트만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반은 조금 7.5가 좀 땡기긴 땡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반은 저는 조금 패스를 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조금 리바운드 1위 팀과 꼴찌 팀의 매치업이다. 이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리바운드 점유율이 상당히 또 좋은 팀들이 역시 또 리그를 조금 지배하고 있듯이 창원 LG는 지금 현재 리바운드 일단 평균 37.7개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울산 모비스는 이제 빅맨전들의 많은 유출들이 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리바운드가 지금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을래야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전보다 지금 현재로 기준점들이 다 떨어졌어요. 예전은 또 이제 한 2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이 160대, 170대 이렇게 좀 나왔다면은 최근에 모든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수비가 좋다기보다는 야투율성, 자유투율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조금 리바운드에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는 팀들이 조금 더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창원 LG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즌 맞대결도 역시 4전 전승이에요. 4전 전승으로 또 모비스가 창원 LG전에서 상당히 또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실제 또 마리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됐던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LG 입장에서는 또 유기상, 양준성, 이제 또 타마요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해외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하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그래도 약간 경기력 자체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는 점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LG의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 무엇보다 또 새롭게 영입됐던 용병들이 너무 부진하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해인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조금 8.5가 조금 주어져 있다 보니까 해인리 값이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양 팀들의 매치업에서 평균 득실 마진은 약간 14점 정도 차이가 났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표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100%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은 확실히 또 창원 LG가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상대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LG 사이드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잘 한번 골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148.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 맞대결은 그렇게 조금 다득점은 없었어요. 일단 양 팀들의 평균 맞대결 같은 경우는 148점입니다. 일단 4번의 매치가 평균치가 148점이다 보니까 그 기준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던 내용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기준점이 어디서 나왔냐? 양 팀들의 4번의 매치에서 양 팀들의 평균 득실 마진을 조금 평균치를 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언더와 함께 LG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이나 이제 KT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KT도 조금 용병을 조금 잘못 뽑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5번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힉스도 조금 5번을 조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고 데릭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오히려 좀 4번이나 3번에 조금 가깝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용병들과의 또 5번 라인업 매치업에서는 무엇보다 하윤기의 역할이 상당히 또 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기가 있었을 때도 실제 원위를 막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 시즌 SK전에서 이제 무엇보다 또 4전 전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데 또 이제 문정현하고 한의원의 복귀는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스포츠는 용병에 대한 의존도를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양 팀들의 또 매치업도 또 일방적으로 또 SK가 조금 격차를 벌려냈던 내용들도 상당히 또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용기는 약간 SK 사이드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T도 최근에 약간 공격진들이 그래도 조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득점에서의 또 약간 기대치는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일단 원희도 일단 KT전에서 상당히 또 좋은 득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이제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 SK승을 또 유력하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 물론 또 최근에 또 나름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연승의 분위기로 또 리그 1을 또 달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경기로 또 조금 준수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또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최근에 러셀이 기복이 조금 심하죠. 물론 또 그 자리를 또 임동혁이 또 메워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러셀의 또 기복들, 최근에 또 이제 경기에서 또 빠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카는 직전 경기 때 KB한테 조금 풀세트 가운데 패배를 당했지만은 뭐 그 전까지 또 5연승이었어요. 5연승으로 상당히 또 좋은 상승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최근에 또 아라우조와 또 이제 약간 알리의 또 공격 라인업들 상당히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지한도 또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래서 일단 저는 요 경기가 약간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최영별이 또 일단 요 경기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또 뭐 양 팀들의 맞대결로 3승 2패로 근소하게 또 이제 항공이 또 앞서 있는 만큼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데 또 이제 약간 오버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좀 많이 몰릴 것 같긴 해요. 많이 몰리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또 몰리면 조금 터진다는 그런 국내의 징크스, 이런 부분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건데 또 이제 약간 승패라면 그래도 일단 대한항공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홈에서 워낙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들 또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시되, 핸디값은 저도 약간 조금 고민이 돼요. 일반승은 대한항공, 어제 약간 현대건설 1.20배 때문에 16배가 좀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대한항공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다만 이제 용기는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또 일반승과 또 핸디값이 그렇게 좀 차이는 안 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든 경기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그렇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별이 또 대한항공 사이드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위 자리로 조금 처져 있죠. 일단 5할 승률을 간신히 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 지금 이제 조금 15승 17패로 5할 승률을 조금 넘어서지 못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반전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박여름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기대치 이상으로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 라인업에서 정호영의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된 내용들도 조금 보이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행도 지금 현재로 킹켈라 부상이고요. 아시다시피 임영옥 또 부상인 가운데 최근의 경기력들이 또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또 빅토리아가 어떻게 보면 자네테보다는 조금 더 준수한 경기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양 팀 다 요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누가 이겨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기업은행 일반승 오늘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관장 같은 경우는 흥국생명을 또 3대1로 잡아냈고요. 일단 또 GS칼텍스 원장에서 또 3등의 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또 경기력들을 잘 만들어 갔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경기가 좀 우리에게 조금 좋은 경기가 됐죠. 월요일 경기였어요. 월요일 경기가 조금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GS칼텍스가 저는 약간 2.5 마일을 받아가지고 조금 요렇게 조금 분위기가 좀 언더로서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었는데, 역으로 정관장이 또 3등의 승리를 거뒀고요. 부산 무승부가 조금 들어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일단 요 경기는 승패 한번 차례 관망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고,
저는 다만 요 경기는 일단 대전 정관장도 최근에 경기력 때 조금 올라와 있고 기업도 일정 수준 뭐 전력적인 우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일정 수준의 경기가 조금은 그래도 길어질 여지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1.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이렇게 국내 경기는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해외 축구로 곧바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구 배당이 조금 뜨긴 떴는데요. 일단 이제 선발 미정 팀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나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선발이 조금 미정이고 그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새벽 경기 야구들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향후 또 뭐 라인업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데 뭐 선발 라인업 조금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 경기는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자, 헤나트 클래스와 위트레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왜 이 경기가 또 헤라클레스 사이드로 빠지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 지금 현재 리그 최다 실점팀이죠. 최다 실점팀으로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홈 경기라 해서 딱히 강점을 못 보여주는 경기력들이 좀 있는데 이 경기가 왜 저는 헤라클레스 역배당 트렌사이드 이렇게 좀 빠지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강등 버프가 또 발휘될 시점도 아직까지 조금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4연패를 당하고 있는데다가요. 일단 홈 성적도 4승 1무 7패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조금 있다. 일단 위트레트는 이제 옌센 부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또 알레가 오늘 또 복귀를 해요. 알레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또 위트레에서 상당히 또 부활한 시즌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레 복귀는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원정 성적 같은 경우도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은 지금 원정 기준으로도 역시 3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고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시기고요. 4경기 연속으로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위트레트 정배당으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올 시즌 이제 또 25경기를 치렀어요. 25경기를 이제 헤라클레스가 치르는 동안 실점이 65골입니다. 65골. 경기당 거의 뭐 2.5골 이상을 조금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헤라클레스의 실점률이 무엇보다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 오버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레가 복귀하는 저는 약간 위트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용은 이제 헤나클레스의 실점률을 조금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레가 또 도르트문트에서 조금 고안함으로 조금 고생을 하긴 했었죠. 그랬던 내용도 좀 있는데 최근의 경기력들은 조금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 리그는 조금 씹어먹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이른 미넨과 메렌글라바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른 미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케인이 조금 부상이에요. 종아리 부상으로 오늘 케인이 조금 빠지는 경기다 보니까 케인의 부재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제 뭐 잭슨을 또 첼시에서 또 영입했기 때문에 뭐 잭슨을 또 선발 출전시키거나 뭐 나머지 자원들의 또 활약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케인이 없으면 또 아쉽긴 하지만은 케인이 없다고 올시는 뭐 경기력들이 떨어졌던 그런 팀들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긍정적이고 올시는 또 홈 성적도 이제 또 무엇보다 10승 1무 1패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데이비스, 이토, 뭐 케인 이렇게 3명 빼고는 이제 풀멤버 구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메넨글라바트는 부상 여파가 커요. 지금 이제 클라인딘스크를 조금 뭐 이야기하기도 조금 뭐하고 클라인딘스크는 지금 이제 올 시즌 뭐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타바코비치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엥겔라트가 지금 오늘 경기 또 징계로 빠지고 은구무 부상에다가 여러 가지 조금 부상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 원정 성적도 지금 현재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바이른 미넨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맞대결도 꾸준하게 상대전적에 또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5연승의 강세에 또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또 이 경기는 바이른 미넨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3.5 기준점이지만은 이 경기는 역시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행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경기는 오버도 조금 긍정적 바이른 미넨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폴리 역시 또 홈에서는 강해요. 나폴리가 지금 현재로 홈 경기력은 상당히 또 이제 무패행진을 또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홈에서도 역시 또 8승 4무 12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요 부분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여전히 또 나폴리가 또 부상 여파가 좀 있습니다. 부상 여파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오늘 또 아쉬움을 남길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인데요. 토리노도 이제 약간 득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약간 부상 여파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나폴리가 토리노와의 또 매치에서 조금 상대 전적에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무엇보다 네레스 부상, 오늘 맥토미니까지 또 부상을 추가로 당했기 때문에 맥토미니 또 데브라이너, 로보트카, 앙귀사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조금 부상으로 당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약간 루카쿠가 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루카쿠 호일런트 조합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토리노를 공략해낼 수 있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자, 무엇보다 이제 토리노는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주전 멤버들은 풀 멤버요. 이런 애들이 좀 있다면은 저는 요 경기가 약간 토리노도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토리노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정도로 나폴리는 조금 부상 여파에서 오늘도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승패도 승패지만은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주목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도 긍정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 경기는 나폴리 승을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정 수준의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들 챔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붙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챔스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가 또 앞서가던 경기를 볼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또 실점을 하다 보니까 또 2대2의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리그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제 또 랑스가 이제 조금 컵되긴 했죠. 근데 랑스가 아직까지 조금 추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팀들의 또 추격이 가시권에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리그 일정도 아직까지 조금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때는 역시 또 약간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습니다. 역시 또 덴벨레가 복귀를 해요. 오늘 경기 때 덴벨레 복귀가 조금 이어진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파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크마라츠켈리아가 또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 덴벨레가 있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옵션이 또 하나 더 생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모나코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유달리 또 파리 원정에서 또 약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부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진들에서 우아타라 부상에다가 다이어, 살리수 부상에다가 흐라데키 골키퍼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다 보니까 과히 좋을래야 좋은 상황은 아니죠. 골로빈이 오늘 징계 복귀는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역시 또 올 시즌 원정 성적도 3승 3무 5패로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 이제 또 홈 성적이 11경기 동안 10승 1무예요. 10승 1무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파리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컵대회 때 운영과는 조금 달라질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컵대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원정에서 1점차 승리, 또 홈에서는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지만은 한번 또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나코도 또 수비도 취약하지만 워낙 또 공격적인 팀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3.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도 긍정점, 여기는 파리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서서 핸디값 잘 설정을 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레스턴과 옥스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옥스포드도 지금 이제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등권 탈출 조금 시급하죠. 이제 조금 잔류를 조금 노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간 원정 일정에서 조금 수비 밸런스를 조금 중시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이제 승점 1점이라도 조금 아쉬운 시점이 됐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웨스트브롬과의 또 홈 경기에서는 또 2대1 승리를 거뒀죠. 웨스트브롬이 또 그 정도로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경기 약간 프레스턴도 약간 제비슨이나 이런 자원들 최근에 조금 좋은 아이들 조금 있고요. 역시 또 홈 경기 내에서는 나름의 또 조금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는 팀이긴 한데
지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동안 최근에 득점이 또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골이 잘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죠.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옥스포드가 원정에서 3승 5무 10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프레스텐도 최근에 4경기 동안 상당히 또 답답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역시 또 언더가 우선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2.5 기준점에 언더를 조금 좋게 한번 또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승패라는 데서는 아무래도 여기는 무승부나 또 플랜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의 경기력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옥플과 또 무승부 또 2점 언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들의 맞대결, 지금 레알 같은 경우도 뭐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해요. 왜냐면 또 최근의 경기력들이 뭐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조금 반등세를 못 보여주면서 헤타페와의 또 홈 경기에서 또 1등의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셀타비고의 또 매치에서도 올 시즌 또 이제 홈이었죠. 홈에서 또 셀타비고한테 또 2등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경기 패배가 어떻게 보면 또 16년 만에 나왔던 패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 셀타전의 패배는 조금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참맛 대결도 또 패배를 당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제 호드리그 부상이고요. 음바페 부상, 그 벨링엄, 세바요스, 밀리탕, 카르라스는 징계, 뭐 알라바 또 부상, 하위선까지 징계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 결정자들이 상당히 또 많은 가운데서 셀타비고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정 성적은 이제 약간 8승 3무 2패예요. 상당히 또 이제 원정만큼은 조금 리그 전체, 라리가 전체에서 1위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 의도 좀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결정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요 경기가 약간 승패는 그래도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셀타비고도 모처럼 이제 오늘 정의 베스트 11을 가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두람 빼고 이제 풀멤버 구상이기 때문에 오늘 셀타비고는 풀멤버예요. 풀멤버 구성을 조금 끌고 나온다는 점에서 일정 순의 저항도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타 프렌이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인데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오버가 조금 접근 포인트가 조금 용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약간 레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알 올 시즌 셀타전에서 홈에서도 패배를 당했다. 물론 또 원정 성적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또 오늘 경기는 조금 레알이 조금 손이 가진 않네요. 아시겠죠? 용인은 이제 셀타 프렌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리버풀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인데 울버햄튼과의 또 일정에서 또 2대1의 또 극장골을 맞고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와 또 배당이 또 동일하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보이는 내용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울버햄튼이 지금 현재 이 FA컵을 지금 현재 16강전을 조금 치러야 되는데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9090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놓쳤나 보네요. 자, 아무튼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울버햄튼은 리그 잔류가 먼저예요. 리그 잔류가 먼저듯이 지금 현재 컵대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정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전 리버풀전과 다르게 조금 운영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 17일 날 물론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서 조금 일정 소화가 조금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발생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약간 FA컵 16강전보다는 역시 약간 백업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용을 해서 뭐 황희찬도 오늘 조금 복귀를 하기 때문에 리그 올인 모드로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 약간 조금 1.5군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리버풀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약간 컵대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리그 일정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 오늘 약간 1.5군 내지 아니면 조금 그보다 조금 나은 라인업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무엇보다
갈라타사라이와 또 챔스 16강 일정이 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A컵에 또 올인할 수가 없는 일정이야. 두 팀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양 팀들의 주전 멤버 맞대결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울버햄튼이 조금 잡았지만은 1.5군의 매치라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키에사, 존슨, 뭐 아니면 또 고메즈, 로버트슨 이런 점들 프림퐁도 오늘 뭐 조금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구성이 된다면은 1.5군 매치는 오히려 조금 리버풀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울버햄튼 지금 현재 무엇보다 FA컵을 조금 신경 쓸 입장이 아니고 리버풀도 지금 이 FA컵보다는 역시 또 다음 주에 있는 챔스 일정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대응대에서 요 경기는 약간 양 팀들의 1.5군의 퀄이라면은 오히려 또 주전 멤버들 매치보다는 약간 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격차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전 리버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패배가 있었음에도요. 일단 요 경기는 리버풀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 매치가 최근에 또 2대1 매치가 조금 많긴 많은데요. 일단 저는 약간 조금 격차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긴 합니다.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2.5 기준점이라면 또 이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약간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률이 조금은 있는 편이죠.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해서 한번 또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리버풀 사이드와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조금 토토가 만만치는 않았죠. 최근에 경기력도 조금 이상하게 조금 흘러가는 경기들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말 반드시 또 반등을 해서 조금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단 심사숙고해서 또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힘 잃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번 주 반드시 한번 또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가자!